안녕하십니까. 경영통계학 최정일입니다. 이번 시간 2주차 1교시 자료와 척도의 유형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준비하기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먼저 강의 주제는요, 자료의 종류와 별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또한 척도의 구성과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세부 내용들이에요. 자료와 척도가 있어요. 크게 자료와 척도가 있는데, 자료에는 질적 자료, 양적 자료, 시계열 자료, 횡단면 자료가 있어요. 척도가 있죠. 척도에는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예요. 자료의 종류에는 단변수 자료와 다변수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 단위의 자료 수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되고 있어요. 자료가 하나면 단변수 자료, 2개 이상이면 다변수 자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가 있어요. 각 변수의 측정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질적 자료는 또 크게 서열 자료와 명목 자료가 있고요. 양적 자료는 이산적 자료와 연속적 자료가 있습니다. 요 내용들은 요 다음 페이지에 또 자세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올릴 것입니다. 자료의 종류, 또 시계열 자료와 횡단면 자료가 또 있어요. 각 변수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계열 자료라 하면 시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자료를 분석할 때 우리가 시계열 자료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횡단면 자료는 동일 시점에서 자료의 특성이 다른 것을 서로 비교하는 걸 우리가 횡단면 자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또 다음 페이지 통해서 하나씩 설명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여기서 시계열 자료, 횡단면 자료 내용들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자료는 시간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가지고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까지 쭉 갔죠. 그동안 20여 년 크면서 여러분의 키가 이렇게 성장했겠죠. 몸무게 이렇게 커지고 있나요? 그만 커져야 되나요? 커지고 있겠죠. 이게 시계열 자료예요. 태어나서부터 여러분들 키 딱 재가지고 유치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까지 키를 쭉 재면 그게 시계열 자료입니다. 시간이 쫙 연결되죠? 키가 쭉 연결돼요. 몸무게도 그래요. 몸무게도 쭉 초등학교,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지금 좀 줄었나요? 네, 줄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줄은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시계열 자료예요. 20여 년간의 여러분들 키와 몸무게를 쫙 나열시키면 뭔가 시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자료, 그게 시계열 자료예요. 그 횡단면 자료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 2021년 9월 여러분의 키와 몸무게를 여러분께 따져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현재 여러분들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어떻고 여러분의 자산이 얼마나 되나, 여러분 지갑을 보니 현찰이 얼마나 있고, 여러분들이 가진 게 얼마나 있고, 여러분 핸드폰이 뭘 가지고 있고, 친구가 몇 명 있고, 이성 친구는 있나 없나, 그런 체크하는 거, 취미가 뭐니, 너 관심사가 뭐니,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오늘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 파악하는 게 바로 횡단면 자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 나무가 있어요. 아름드리 나무가 쫙 있는데요. 이건 가지가 있겠죠. 가지가 쭉 있고 이렇게 쭉쭉 뻗어가겠죠. 이렇게 가지가. 네. 이렇게 나무가 쭉 있어요. 잎도 있겠죠. 또 가지가 또 있겠죠. 꽃도 피고 하겠죠. 밑에서는 땅 밑에 뿌리가 또 있겠죠. 뿌리가 쭉 있어요. 뿌리서부터 쭉 가지를 지나서 잔가지 지나서 잎사구 지나서 또 꽃까지 가는 열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계열자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밑에서 쭉 올라오는 거잖아요. 시계열 자료구나. 횡단면 자료는 여기를 댕강 잘라요. 댕강 뚝 잘라버리면 나이테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이테.
단면도는 뭐 나이트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게 횡단면 자료가 되는 거겠죠. 횡단면.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면 이게 시계열 자료고, 이걸 댕강 잘랐어. 여기 모습을 딱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나이트가 보이는 거죠. 그걸 횡단면 자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자료하고 횡단면 자료 이제 구분이 가시죠. 자료의 종류, 예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1000대 은행의 규모 및 증가율 추이와 세계 5대 은행의 기준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세계 1000대 은행의 기본 자본 규모 및 증가율 추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계 1000대 은행 단위는 뭐 조달러, 엄청난 거겠죠. 하나로 치면은 1000조 원 이렇게 되겠죠. 1000조 원 기본 단위가. 뭐 단위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기본 자본 구조, 자본금 말하는 거예요. 자본금 99년도, 2000년도, 뭐 2001년도 해가지고 2008년도까지 이렇게 쭉 자본금의 변화치를 쭉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증가율이에요. 증가율. 그 우측 데이터를 보면 되는 거겠죠. 자본금은 왼쪽 데이터를 보는 것이죠. 보는 것입니다. 이때는 한 2조 원 가까이, 2조 달러 정도 되는 것이고, 이쯤 와서 보니까 한 5조 원 달러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대는 한 2조 달러인데, 2008년도 되니까 약 5조 달러 정도로 한 2배 반 가까이, 2배 이상 증가한 모습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거 빨간 선은요, 증가율 추이에요. 증가율. 이때 비해서 이때 보니까 살짝 감소했죠. 비슷하나 살짝 감소했고, 여기에 비해서 이때는 보니까 이만큼 증가했고, 이때는 요만큼 증가율, 이때는 이만큼 증가율, 이때는 증가했으나 증가율이 이만큼 된 거죠. 이게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플러스인데 이때는 증가율이 20%지만 이때는 15% 했다는 얘기죠. 이것도 증가했어요. 증가했는데 증가율은 좀 낮아진 거죠. 한 5% 정도 증가율 한 것이죠. 이것은 약 20% 증가한 거고 15% 증가한 거고 10% 증가한 거고 그런 거예요. 이때만 마이너스죠. 이때만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이때만 감소하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 네. 이게 증가율이 줄어든 거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좀 증가율 폭이 좀 작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건 다 플러스 증가율이에요. 이건 뭐냐? 99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시계열 자료예요. 시계열 자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1000대 은행의 자본금이 어떻게 변했고 자본금의 증가율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우리가 한눈에 쭉 살펴봤어요. 이해가시죠? 이건 시계열 자료다라고 보면 돼요. 시계열 자료. 얘는 보니까 2017년도 세계 5대 은행 단위는 억 달러예요. 이거는 기본 자본 구조 보니까 이거는 이제 자본금을 말하는 거예요. 총 자산 기준, 주식 시가총액 기준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거는 2017년도 아마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거예요. 이거는 딱 어떤 정해진 시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횡단면 자료, 이거는 시계열 자료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겠네요. JP 모간 체이스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세계 5대 은행이니까요. 여기 들어간 것 자체만 해도 세계 5대 은행입니다. JP 모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미국 은행이에요. 아메리카 은행. 줄여서 그냥 BOA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하고요. 시티그룹, 한국에도 시티은행 있나요? 이게 시티그룹 말하는 거고요.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이거는 영국에 있는 거죠.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HSBC, 홍콩 상하이 은행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는 홍콩에 있는 것이죠. 한국에도 아마 지사가 있었으나 지금은 좀 문 닫지 않았나 싶어지고. 자본금 기준으로 이게 세계 빅5고요. 총 자산 기준으로 빅5,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도이치 뱅크가 있고, 바클라 뱅크가 있고, BNF, 이거는 프랑스에 있을 거예요. HSBC, 홍콩이다 그랬죠. 차이나 뱅크, 차이나 건축은행 이렇게 보면 되겠다. 컨스트럭션 뱅크, 건축은행. 중국 가면 여러분들이 은행가가 있어요. 그 베이징 가면 은행가 그래가지고 은행에 그 쭉 나열되어 있는데 걔네들은 축산은행, 농업은행, 뭐 담배은행,
건축은행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은행이 통합된 게 아니라 각 업종별로 쭉 있는 것 같아요. HSBC, JP모간, 웰파고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얘는 뭐예요? 산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산타도 예, 발음이 좀 희한하네요. 어쨌든 이거 이제 시가총액 상위 또 빅5 종목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시계열 자료예요. 지난 10년간의 여가 자료 흐름을 쭉 보는 것이고 2017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본금 기준 세계 빅5, 자산 기준 세계 빅5, 시가총액 기준 세계 빅5 이렇게 쭉 예, 내려놓은 겁니다. 구분 가시죠? 여기서 공부하고 난 의도는 뭐죠? 시계열 자료, 횡단면 자료. 이렇게 표로 딱 보니까 얘가 자본금이 많고 자산이 이렇게 빅5고 시가총액 빅5고 말로 하는 것보다 그래프로 보고 표로 보니까 이해가 여러분들이 좀 빨라지겠죠? 이게 기술적 통계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료의 종류, 예제, 세계 1000대 은행의 규모 및 증가율 추이와 세계 5대 은행의 기준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을 구하라. 기본 단위는 무엇이었나요? 시계열 자료, 행도면 자료는 어떤 것이었나요? 변수는 뭐였나요? 이산적 자료 및 연속적 자료는 어떤 것인가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답을 보시면 책에 다 교재 내용이 있죠? 한번 슬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의 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예요. 다음은 마케팅 시간의 기말고사 점수입니다. 학점을 정하기 위해서 점수를 순서대로 정리하고 전체 평균도 구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엑셀을 이용해서 구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으로 이제 엑셀을 활용하는 게 나오시죠? 이번 학기 내내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는 건 없고요. 모두 엑셀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산을 다 해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엑셀 활용법도 같이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래 한글 다 할 줄 아시죠? 아래 한글도 이왕이면 자격증 1종, 2종까지 다 가능하면 따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엑셀도 여러분들 공부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파워포인트도 여러분들이 그 자유자재로 공부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아마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기본 3종 세트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래 한글 또는 워드 그리고 엑셀 그리고 파워포인트까지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하도록 그 자격증도 있으니까요. 그거 따두시기 바랍니다. 그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가잖아요. 엑셀과 파워포인트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아래 한글 또는 워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또 할 줄 아셔야 돼요. 당연히 알 걸로 알고 아마 선배들이 여러분들한테 업무를 아마 지시할 거예요. 이거 해와라 그럴 겁니다. 그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대학은 여러분들이 등록금을 내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이나 또는 착한 선배들이 알려주겠지만 직장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러 가는 곳이에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엑셀도 공부할 것입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 50명이죠. 50명의 학생들의 마케팅 점수가 있어요. 이것은 실제로 여러분 선배들의 마케팅 점수를 제가 쭉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겁니다. 실제로는 한 70명 정도 있었었는데요. 마케팅 제 수업 들었던 학생들이. 그래서 50명은 제가 딱 잘랐어요. 50명까지만. 실제 점수였었어요. 이게. 실제 점수 가지고 제가 그 책 만들 때 활용한 것입니다. 엑셀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해보자 그거죠. 네, 그겁니다. 학점도 매겨보자 그겁니다. 학점 매기려니까 50명 중에서 30% 15명만 A 주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15명을 어떻게 추리는지 그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름차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원 데이터죠. 원 데이터는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쳐야죠. 자동으로 입력된 건 아니고 이건 하나씩 50개를 쳐야 돼요. 77점, 48점, 76점, 57점 이건 직접 손으로 치셔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기까지 아직 자동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쫙 입력하신 다음에 엑셀 보면 메뉴에 데이터가 있어요. 선택해서 정렬을 선택해서 다음과 같이
하면 이렇게 같은 박스가 나와요. 정렬 성자가 나타나게 돼요. 정렬 기준에서 자료에 있는 열 A를 선택하고 정렬해서 우리가 오름차순을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확인을. 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얘는 신경 안 써도 되고 A열 선택해 가지고 오름차순 이렇게 눌러서 확인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변하나요? 이렇게 쭉 나가죠. 오름차순은 낮은 것부터 위로 쭉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오름차순. 이와 같이 쭉 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오름차순. 가장 낮은 점수 38점, 가장 높은 점수 59점 이렇게 나와줍니다. 이렇게 만드는 건 우리가 아래 한글에다가 쭉 복사를 뜨면 되죠. 이거 쭉 복사 떠가지고 여러분들이 옮겨 놓으시면 되죠. 옮겨 놓으시면. 그렇지 않겠어요? 혹시 칸이 이렇게 생기거든. 아래 한글 했는데 칸이 이렇게 생기시거든. 이걸 합치기 하면 되죠. 칸 합치기. 칸 합치기 한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10개를 나열시키면 되는 거겠죠? 어려운 건 없어요. 이렇단 얘기죠. 복사를 한 다음에 글을 원하는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붙여넣기를 선택한 다음 이와 같이 표를 정리하면 표가 완성됩니다. 라고 보이는 거겠죠. 이번엔 내림차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A 선택한 다음에요. 이번에 정렬해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있었는데 이번엔 내림차순 딱 누르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되겠죠? 이와 같이 95점부터 쭉 내려가요. 그래서 내림차순 그럽니다. 그래서 50번째는 몇 점이 있을까요? 아까 38점이 있었겠죠? 38점이 쭉 있겠죠. 여기서는 칸이 부족해가지고 26개만 됐으나 쭉 이어지고 있어요. 50분까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50명 중에서 30%면 15명이잖아요. 30%까지 우리가 A를 줄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A를 줄 수 있어요. 그럼 15명 여기서 딱 끊는 거예요. 이렇게 15명. 그래서 너까지 A, 그 다음부터 B 이렇게 주는 거겠죠. 이해가시죠? 저도 여러분 성적 줄 때 이렇게 해요. 딱 15명이 쫙 끊어요. 예. 뭐 여기 이제 앞에 물론 이름도 있겠죠. 뭐 이름도 있고 쭉 있겠으나 그냥 15명 딱 끊어가지고 눈 찔끔 까고 그냥 성적 딱 주는 거예요. 성적 주고 나면 16번째 있죠. 75점 요 사람들은 전화가 훨씬 와요. 저 왜 B예요? 교수님 점수 볼 수 있어요? 뭐 시험지 볼 수 있어요? 뭐 이러는 학생이 간혹 있어요. 저도 눈물 나요. 어쩔 수 없죠. 딱 15명만 줘야 되기 때문에 30%만 줘야 되기 때문에 가끔 전화 오는 학생들 보면 딱 이 학생들이 와요. B 1등들이 꼭 전화 와요. B 1등들이. B 중간이나 B 꼴찌는 전화 안 하는데 꼭 B 1등들이 가끔 전화가 와요. A 꼴등은 또 전화 안 와요. A 꼴등은 고맙습니다.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저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림차순 했죠. 내림차순은 이럴 때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했으니까 이제 나열이 쭉 돼 있었겠죠? 나열이 쭉 돼서 50명까지 쭉 있죠? 여기까지 지금 나열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셀을 51번째 갖다 놓고 에버리지 A1서부터 A50 이거는 직접 손으로 칠 필요 없이요. 는 에버리지만 딱 치면 알아서 여러분들이 싹 활성화 시키면 돼요. A 1번서부터 이렇게 쫙 활성화만 시키면 이게 자동으로 이게 입력이 돼요. 그럼 50명 학생의 평균 67.52가 계산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실업계 나온 학생들 있죠. 우리 학생들 중에. 그 학생들한테는 이게 이제 껌이죠. 교수님은 이걸 왜 대학까지 왔는데 이걸 왜 가르치세요? 라고 가끔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안해요. 그 친구들은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배웠을 겁니다. 아래 한글도 배우고요. 엑셀 배우고요. 그 파워포인트까지 그 친구들은 다 배워가지고 와요. 기본입니다. 행과 열 바꾸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1번서부터 쭉 복사했었죠? 위아래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있죠? 복사해가지고요. 선택하여 붙여넣기입니다.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하면 여기 나와요. 여기에 보면 여기 있죠? 행과 열 바꿈. 한 다음에 커저를 여기다 갖다 놓고 확인 눌러버리면 앞에서는 이렇게
자료가 있었는데 이제 옆으로 쭉 가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또 때로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전혀 어려움이 없구나 했으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 분석 문제 결정하는 게 있고 대상 선정하는 게 있겠죠? 스포츠 웨어 전문 기업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올겨울 스키복을 제작하려고 한다. 남녀별 신체 사이즈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신제품을 어떠한 사이즈로 만들어야 하는가? 따라서 대상을 선정해야 되겠죠? 신체 사이즈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대상을 약 12개의 표본 집단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총 12개의 표본 집단 중에서 무작위로 1개 집단을 선정하고요. 선정된 표본 집단의 구성원이 남자 9명이고 여자 10명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무작위로 선출했다 그 말이에요. 무작위로 샘플, 즉 여자 9명, 남자 9명, 여자 10명을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관심 속성, 이제 총 19명 있으니까요. 성별 체크해야 되겠죠. 남자는 1번, 여자는 0번 이렇게 해요. 왜 여자를 0번 해요? 예전에는 남자 1번, 여자 2번 이렇게 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여성부에서 제가 확인한 내용은 아니에요. 들은 내용이에요. 들은 내용. 웃자고 하는 얘기 같아요. 여성부에서 이게 굳이 대한민국 여성부는 아닐 거예요. 여성부에서 왜 남자가 1번인데 여자가 왜 2번이냐 그래가지고 여자를 앞에 놔라 그래서 0번을 했다고 하는, 네. 요즘에 그래서 남자 1번, 여자 0번으로 일반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했고요. 키도 재야되고 팔 길이 재야되고 허리에 둘레 재야되고 뭐 센치로도 할 수 있고 인치로도 할 수 있겠죠. 몸무게도 재고요. 킬로그램 쭉 쟀습니다. 측정은 줄자가 있고요. 체중계를 이용해서 남녀별 신체 사이즈를 측정한다. 지나가겠습니다. 결과값을 변수에 측정한다. 아이디 1번, 2번에서 19명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더 많았나 봐요. 남자, 여자, 남자, 남자, 뭐 여자, 여자, 남자, 여자를 쭉 했고요. 키 체크했고요. 이 여자는 되게 크네요. 네. 어쨌건 허리 둘레 쭉 했고요. 팔 길이 했고요. 몸무게 이렇게 쭉 쟀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자료, 원자료 이렇게 보는 거겠죠. 원자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질적 자료, 성별, 안경 착용 유무, 직업, 체온, 뭐 키, 크다, 작다, 이걸 우리가 질적 자료라고 그래요. 사물과 사회 현상 등과 같은 관심 대상의 속성, 즉 성별, 남자, 여자인데 우리가 수치화 시킬 수가 없잖아요. 수치화 시킬 수 없는데 그냥 편의상 1번, 0번 하는 거죠. 안경 착용 유무, 안경 착용했으면 1번, 안경 착용 안 하면 0번. 직업을 어떻게 우리가 수치화 시킬까요? 수치화 시키는 이유는 컴퓨터에 집어넣기 때문에 컴퓨터에 집어넣는데 직업 학생, 직업 군인, 직업 무직, 직업 공무원, 직업 교사 글로 적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수치화 시켜요. 학생 1번, 군인 2번, 뭐 아르바이트생 3번, 공무원 4번, 무직 5번, 뭐 교사 6번 이런 식으로 쭉 수치화 시키는 것들이에요. 체온은 높다 1번, 낮다 0번, 키 크다 1번, 키 작다 0번 이런 식으로 수치화 시키는 거겠죠? 그런 겁니다. 질적 자료예요. 말로 하는 거죠. 너 직업이 뭐니? 너 어디 사니? 서울 사면 1번, 인천 사면 2번, 안양 사면 3번, 뭐 시흥 사면 4번, 의왕 살면 5번. 우리 학생들이 어디 많이 사나요? 또 자기 돈을 말하는 것도 삐져요. 네,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수치화 시키는 것들이에요. 질적 자료는. 척도 선택에는요, 명목 척도가 있고, 서열 척도가 있고, 등간 척도가 있고, 비율 척도가 있어요. 이게 또 무슨 얘기냐?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요 내용들을 오늘 키포인트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각각의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들어갈 거예요. 척도에서. 자료의 측정, 관찰을 통해서 성별을 파악하는 것이죠. 크게 어렵지 않아요.
안경 착용 유무를 관찰한다. 그게 어렵지 않아요. 온도계를 통해서 체온 측정한다. 코로나 때 온도 가는 곳마다 재고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줄자를 이용해서 키를 측정한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말은 줄자라고 그랬지만 그 키 재는 머신이 있겠죠. 네, 위에서 쭉 내려서 땡 딱 올라가는 거. 네. 그냥 편의상 줄자 그런 겁니다. 양적 자료, 이거는 이제 수치화되어 있는 거, 수치로 만드는 거예요. 변수를 수치화시키는 것들이에요. 성별 남녀인데 이거를 질적 자료지만 0과 1로 만드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양적 자료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안경 착용 유무, 안경 착용했어요? 안 했어요를 말로 적는 게 아니라 수치화시키는 거죠. 1번, 0번. 작년 자동차 판매 대수 몇 대 팔았어요? 적으면 되죠. K대학교 학생 수 몇 명이에요? 적으면 되죠. 이산 변수들이라고 그래요. 연속 변수가 있어요. 체온 36.5도, 키 172.5도. 변수인데 이산 변수가 있고 연속 변수가 있어요. 우리가 체온이라는 거는 35도였는데 눈 깜빡할 새 36.5도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독감이 걸려가지고 열이 막 나고 있어요. 36.5도인데 눈 깜빡할 때 37도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36.05, 36.051, 30.052, 30.0523, 그래서 36.6, 36.7, 36.8, 36.9 해서 37도 가는 거잖아요. 그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체온도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키도 나 태어났을 때는 100이었는데 미안해요. 2000대 100cm였는데 지금은 172.5예요. 깜빡하고 커지는 거 아니죠? 쭉 연결돼서 커진 거죠? 그래서 연속 변수라고 그래요. 이산 변수는 딱딱딱딱 끊어진 거예요. 딱딱딱딱 끊어진 걸 이산 변수라고 그래요. 떨어져 있어요. 남자 여자 구분되잖아요. 떨어져 있죠? 안경 썼나 안 썼나 구분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산 변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변수에는 연속 변수가 있고 이산 변수가 있고 그래요. 상수가 있어요. 여자 대학교 학생들의 성별은 1번, 0번 할 필요 없잖아요. 다 0번이잖아요. 여학생만 있으니까. 왜? 여자 대학교 학생 상수라고 그래요. 상수. 상수는 뭐냐? 상록수. 늘상수예요. 변하지 않는 수. 상수. y는 우리가 EA, EX 플러스 1 그러죠? X하고 Y는 변해요. 그쵸? 그래서 이걸 X하고 Y는 변수라고 불러요. X하고 Y는 변수. 근데 여기 1은요. 항상 1이에요. 그래서 1은 우리가 상수 그래. 변하지 않는 수. 그래서 상수. 변수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X값이 변해야 Y가 변해요. 그쵸? 그래서 X는 독립적이에요. 지 마음대로 막 변해요. 그래서 X는 독립변수고요. Y는 X가 변해야 Y가 변하기 때문에 Y는 종속변수 이렇게 표현해요. X는 독립변수, Y는 종속변수. 1은 상수, A는 기울기. 이렇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근데 대학 와서 한 번 더 저한테 배우는 거예요. 아, 수학은 재밌구나. 영원한 진리는 뭐죠? 아, 수학은 재밌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 연속하는 것도 여러분들, 연속과 이산이 무엇인가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시냇물이 저러럭 흘러가죠. 시냇물이 저러럭 흘러가는데 시냇물의 그 물과 물 사이는 계속 연결되어 있죠. 연결돼서 시냇물이 쭉 흘러가요. 시냇물이 흘러가는데 딱딱딱 끊겨서 가지는 않잖아요. 한강에 가서 보니까 한강물이 쭉 흘러가는데 한강물도 연결되어 있어요. 저기 인천 앞바다에 있는 그 한강물부터 해가지고 저 강원도 산골에 있는 그 물까지, 개천가에 있는 물까지 물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해가시죠?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돼서 저러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집에 있는 교정시계 있나요? 똑딱똑딱 하는 교정시계. 아니면 그 무슨 앵무새라고 그러나요? 까꿍까꿍 하는 시계 있죠. 1시간마다 뻐꾸기. 1시간마다 뻐꾹뻐꾹 하는 시계 있잖아요. 뻐꾸기.
뻐꾸기도 보면 1시간마다 계속 연속돼서 나타나요. 1시간 딱 되면 뻐꾹뻐꾹 하고 또 1시간 지나면 뻐꾹뻐꾹 연속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또 집에 있는 교정시계가 똑딱 똑딱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똑딱 똑딱 치고 있어요. 연속적으로 계속 똑딱 똑딱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연속인데 뭔가 끊어져 있죠. 시냇물은 연결되어 있는데 뻐꾸기는 연속적으로 1시간마다 뻐꾹뻐꾹 하지만 끊어져 있고 똑딱똑딱도 연속적으로 나타나지만 끊어져 있죠. 그 차이입니다. 이제 양적 자료 공부할게요. 사물, 소비자, 기업, 경제 등과 같은 관심 대상의 속성을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에 변수값으로 축적합니다. 질적 자료는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됨으로써 양적 자료로 변환되어 변수값으로 측정합니다. 질적 자료, 남자, 여자. 그쵸? 남자, 여자. 그거를 양적 자료로 변환한 거죠. 남자 1번, 여자 0번. 키가 크다, 키가 작다, 말로 질적 자료인데, 그거를 키가 크다, 1번, 키가 작다, 뭐 2번 해도 되고, 뭐 마음대로 표시하시면 돼요. 네. 측정. 관찰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수치를 부여함으로써 계량화하는 것. 키를 딱 재고 172.5 말을 하는 거잖아요. 개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관찰해 가지고 변수값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측정. 측정. 자료 수집 과정이 있어요. 관심 대상을 선정해야 되겠죠. 모집단을 결정하고 표본을 선정하고 관심 속성을 파악하고 관찰 대상으로부터 파악하고자 하는 속성을 정하는 것이고 수집 방법 결정, 설문지, 관찰, 면접법 등을 통해서 하는 거겠죠. 측정, 측정값을 기록해야 되겠죠. 측정하면 누군가가 옆에서 적어야겠죠. 어려운 게 없죠. 자료 수집하는 과정은 이렇게 쭉 흘러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척도의 정의, 관찰 대상의 속성을 측정하여 그 값을 숫자로 나타내는 일련의 규칙으로서 질적 자료를 양적 자료를 변환시키는 데 사용되는 도구임. 뭐가요? 척도. 척도의 정의, 관찰 대상의 속성을 측정해 가지고 그 값을 숫자로 나타내는 일정한 규칙으로서 질적 자료를 양적 자료로 변환시키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질적 자료가 있고요. 양적 자료를 바꾸는 거예요. 누가 소개팅 시켜준대요. 누군가요? 소개팅 시켜준다고 사진을 가져왔어요. 상반신 사진도 있고요. 전체 나온 사진도 있겠죠? 두 개를 딱 보여줘요. 요즘은 소개팅 시켜줄게. 그러면 어떤데? 그럼 예뻐 그럴 거 아니에요. 예뻐. 그럼 말로만 들으면 좀 성질 나잖아요. 얼마만큼 예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여줘 그러잖아요. 요즘은요. 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보여줘. 그러면 이제 척도로 측정이 되겠죠. 이 모델은 얼마나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5번 매우 아름답다, 대체로 아름답다, 보통이다, 대체로 아름답지 않다, 매우 아름답지 않다. 이 모델의 키는 얼마나 됩니까? 뭐 각자 추정하는 수치 적으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또 저를 평가할 때 최정일 교수의 강의는 잘하십니까? 뭐 매우 만족합니다. 당연히 이거죠. 네. 근데 가끔 뭐 4번 대체로 만족한다 이것도 있더라고요. 보통이다. 밤거리 조심해야 되겠죠. 뭐 어쨌건 2번, 1번 있는데 네, 매우 강의 잘한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 다음에 양적 자료가 있어요. 참가자 1번이 사진 보고 나서 미애 정도 5번, 키 172 정도 되는 것 같아. 2번에 참가자가 딱 사진 보고 나서 나는 4번, 168인 것 같아. 3번은 보고 나서 3점, 166인 것 같아. 이렇게 쭉 하겠죠? 3점짜리가 좀 있어요. 2점짜리가 있고요. 아마 이것들이 여자분들인 것 같아요. 네,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적 자료예요. 양적 자료를 바꾸는 거예요. 이와 같이 수치화 시키는 거죠. 수치화. 이해가시죠? 그래서 5점 만점에 이분은 대략 평균이 한 4점 정도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평가할 때도 최종일 교수 강의 평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잘하는가 못하는 거야? 말로 잘한다 하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치화시키는 거죠. 5점 만점에 5점 이렇게 수치화시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질적 자료를 척도를 측정해 가지고 양쪽 자료를 이와 같이 수치화시키는 것이 척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해가시죠? 척도의 종류는 질적 자료가 있고 양적 자료가 있어요. 질적 자료가 뭐죠? 명목 척도가 있고 서열 척도가 있고, 양적 자료에는 척도가 양적 척도가 있는데 등간 척도가 있고 비율 척도가 있어요.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들이겠죠? 질적 자료, 말로 하는 자료에는 명목 척도가 있고 서열 척도가 있고, 양적 자료는 수치가 중요한 거예요. 등간 척도가 있고 비율 척도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 내용 공부할 거예요. 질적 자료에는, 질적 척도에는 명목 척도가 있고 서열 척도가 있어요. 명목 척도는 관찰 대상의 관심 속성을 측정해 가지고 그 값을 범주로 나타내는 것, 모든 연산이 불가능해요. 남자 1번, 여자 0번,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가능하나요? 안 되는 거죠? 의미가 없죠. 네. 박지성 선수가 7번이었나요? 손흥민 선수도 7번이고요. 호날두도 7번이고요. 그럼 다 같은 7번이니까 다 같은 사람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냥 등번호만 7번이겠죠. 유현진 선수는 99번이에요. 그럼 7번 다 합쳐봤자 21명인데 유현진 선수 혼자 99번이니까 연봉이 그만큼 더 센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는 없고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명목 척도, 명목상의 그냥 척도일 뿐이다. 남자는 1번, 여자는 0번. 네. 서울 살면 1번, 안양 살면 0번. 네, 안양이 더 좋아요. 네, 서열 척도, 관찰 대상의 관심 속성을 측정해 가지고 그 값을 순위로 나타내는 것, 모든 연산이 불가능하죠. 1등, 2등, 3등 달리겠어요. 1등, 2등, 3등이에요. 1등은 2등보다 2배 빠르고 2등은 3등보다 2배 빠르고 3배 빠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순서일 뿐이에요. 순서일 뿐이죠. 우리 경영통계학 듣는 학생들 1등, 2등, 3등, 4등 쭉 나오겠죠? 지금 170명 듣는데 1등서부터 170등 쭉 나오겠죠? 그럼 1등이 2등보다 2배 공부 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순서만 정하는 겁니다. 순서만 정하는 거죠. 명목 척도는 순서가 없어요. 연산은 불가능해요. 1등, 2등, 3등. 1등하고 2등 더하면 3등 되나? 아니잖아요. 플러스 연산이란 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연산이라고 그래요. 이거 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네, 양적 자료에는 양적 척도가 있는 거죠. 등간 척도가 있고 비율 척도가 있어요. 등간 척도는 관찰 대상의 속성값을 상대적인 크기로 나타내는 게 등간 척도고요. 사칙 연산 중에 플러스하고 빼기만 가능해요. 뭐가 온도는 더하기 빼기만 가능해요. 곱하기 나누기는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더하기 빼기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10도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10도. 20도가 있어요. 네, 이렇게 20도가 있어요. 두 개 더하면 30도가 돼요. 맞아요. 네, 맞아요. 5도가 있어요. 10도가 있어요. 그러면 5도에 비해서 10도는 2배 더 덥다? 2배 덥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5도하고 10도가 있는데 10도는 5도보다 2배가 더 덥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는 안 되는 거예요. 곱하기 나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온도라는 건요. 어떤 0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0이라는 개념이 있고 100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0은 뭐죠?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 얼음이 물로 변하는 온도를 그냥 우리가 편의상 0도라고 그런 거고, 물이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 걸 우리가 편의상 100도 이렇게 우리가 편의상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온도는 편의상 우리 사람들이 0도, 100도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 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지는 않는다. 곱하기 나누기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비율 척도는 등간 척도에 비해서 비율 척도는 더하기 빼기도 되고 곱하기 나누기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조금 2, 3초 멈췄는데요. 옆에 좀 소음이 들려가지고 제가 문을 닫았어요. 비율적도 절대적 기준인 0점이 존재하고 모든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하다. 키와 몸무게. 내 키는 180인데요. 조카는 60이에요.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예요. 조카는 60이에요. 그럼 나는 조카보다 120cm가 더 커요. 맞죠? 조카보다 나는 3배가 더 커요. 말할 수 있어요. 비율적도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해요. 왜? 0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0이라는 개념. 0은 아예 없는 거죠. 아예 없는 게 키가 아예 없는 것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키 0 없는 거. 산의 높이, 건물 높이 0 아직 없는 거죠. 0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무게도 0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온도는 0. 온도는 0도씨는 온도가 없나요? 있어요. 단지 인간이 0도 기준, 100도 기준을 그냥 만든 것이고 편의상 키와 몸무게라든가 산의 높이, 건물 높이는 0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예 없는 걸 0이거든요. 0에 대한 의미가 있고 온도는 0에 대한 의미 0도씩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 차이예요. 그래서 온도는 더하기 빼기만 가능하고 비율적도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모두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요. 좀 빨리 할게요. 명목적도 관찰 대상 속성에 따라서 관찰 대상을 상호 배타적이고 포괄적인 범주로 구분하는 수치를 부여하는 도구. 명목적도로 측정된 배수 간의 사칙현상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유현진 99번, 손흥민이 7번인데요. 그러면 빼기 92번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명목적도는 더하기 빼기 사칙현상 의미가 없어요. 설적도 관찰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 크기에 따라서 관찰 대상의 순위를 나타내는 수치를 부여하는 측정 도구임. 상대적인 순위만 구분할 뿐 서열 간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남자 매스 스타트 순위 1등 이승훈, 2위 바트 스윙스 3번 킴 페르베이. 올림픽에서는 기록보다는 순위가 더 중요합니다. 1등이라고 그래가지고 2등보다 뭐 2배 빠르고 뭐 2배 더 잘 달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1등이 3등보다 뭐 3배 빠르고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순서일 뿐 숫자는 의미가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하기 빼기도 의미가 없다. 이제 서열척도예요. 귀학교에서 직장을 선택하실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장의 특성을 보기 위해서 골라 마음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보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직장 구할 때 안전성, 발전성, 수익성, 장래성.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준이 뭔가요? 여러분들 첫 번째 직장 선택할 때 안전성을 보나요? 발전성 보나요? 수익성 보나요? 장래성 보나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요즘 예전에는 뭐 수익성 많이 봤어요.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 수익성 장래성, 발전성, 안정성 받겠으나 요즘에는 안정성을 가장 우선하는 것 같아요. 네. 정답 아닙니다. 정답 아닌데 가끔 학생들 물어보면 요 사이는 많은 수가 안전성.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첫 번째로 꼽은 게 요즘에 대세 흐름이구나. 그래서 요즘 대세 흐름이 안전성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건 3년 전에 측정한 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 서열척도 살펴봤고요. 이제는 등간척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 크기의 순서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차이도 고려하여 측정하는 도구이고요.
관찰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 크기의 양적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등 간격으로 분할한 척도를 사용합니다. 관찰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 크기의 차이는 절대적 기준이 없어 가지고요. 상대적인 차이로만 나타나고 있고요. 등간 척도에 측정된 변수들 간의 가감 플러스 마이너스는 가능합니다. 리커트 오춤 척도 7점 척도가 있어요. 아까 했죠. 최정일 교수 강의 잘한다 5점, 뭐 대체로 잘한다 4점,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못한다 1점, A 하는 게 이제 1점이겠죠. 이거 그렇죠? 뭐 간격은 있죠. 간격은 있겠죠. 간격의 차이는 있겠죠. 5점 받은 사람과 4점 받은 사람의 간격은 있겠죠. 요 간격이 그대로 4점과 3점 간의 간격이 또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이렇게 차이가 되겠죠. 7점 척도는 뭐냐고요? 하나 더 있어요. 여기 7점, 6점이 있는데요. 여기 뭐냐면 여기서 이제 4점이 보통이 되는 거예요. 4점이 보통 돼가지고 7점 매우 잘한다. 그냥 적당히 잘한다. 대체로 잘한다. 그냥 잘한다. 네. 매우 잘한다. 매우 잘한다. 보통 잘한다. 보통이다. 이런 거 따지는 거겠죠. 7점 척도. 7점 척도는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설문하는 사람들이 짜증내요. 등간 척도. 교학께서는 현재 사용하시는 홈쇼핑 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매우 만족합니다. 5점. 그러면 그 홈쇼핑 이용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홈쇼핑에서는 이제 우리 계속 지금 하던 대로 잘하면 되겠구나. 아니면 더 잘해야 되겠구나. 분발해야 되겠구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네. 라고 판단하는 거겠죠. 비율 척도. 등간 척도에 비율의 개념이 추가된 척도로서 절대적 기준값이 존재하는 척도임. 수치상 가감 승제와 같은 모든 산술적인 사칙 연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가능합니다. 해수면을 기준으로 산의 높이를 우리가 측정을 해봤어요. 한라산 1900이고요. 백두산 2700이에요. 해수면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점이 있는 거죠. 해수면 0km. 해수면 제로 아니에요. 제로. 절대적인 기준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라산은 1900 그냥 2000이라고 잡고 편의상. 백두산은 2700인데 편의상 3000이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백두산은 한라산보다 1000m가 더 높아요. 백두산은 한라산보다 1.5배예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모두 가능하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비율 척도는. 비율 척도 패스트푸드점에 관한 몇 가지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교학께서는 지난 3개월간 월 평균 몇 번이나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 롯데리아, KFC 이용하셨습니까? 한 달에 3번 갑니다. 위 패스트푸드점 이용하실 때 1인당 기준으로 어느 정도 비용을 지출하십니까? 1인당 한 만원 정도 사용합니다. 라고 적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보니까 여러분은 한 달에 6번 가요. 저 한 번에 갈 때마다 2만원씩 써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저보다 여러분들은 한 달에 2배 더 많이 가고 3번 더 많이 가면서 2배 더 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보다 만원 더 쓰면서 2배 더 쓰는 거죠. 어렵지 않죠? 척도의 특징. 명목 척도에서 비율 척도로 척도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변수가 내포하고 있는 정보의 양은 증가하게 됩니다. 척도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료 수집에 필요한 비용과 노력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고요. 변수 측정에 필요한 비용이나 노력 그리고 변수가 갖는 정보량은 서로 비례하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척도의 특징. 이거 내용은 페이지 잠시 멈춰놓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끊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은 될 것 같습니다. 또 페이지 한번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도의 특징인데요. 앞에서 설명 내용들을 도표로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목 척도가 여기 있었죠. 그 다음에 서열 척도가 있죠. 등간 척도가 있고 비율 척도가 있죠. 이것은 화살표 쭉 가가지고요. 척도에 따라서 변수가 갖게 되는 정보량을 말하는 것이고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는 합쳐가지고 질적 변수라고 그러고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는 합쳐가지고 우리가 양쪽 변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는 합쳐가지고 비계량적인 변수라고 그러고,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는 우리가 합쳐가지고 계량적인 변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치화되어 있잖아요. 수치화되어 있고, 등간은 플러스 마이너스, 비율 척도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모두 가능하죠. 계량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점점점 밖으로 나갈수록 변수 측정에 필요한 비용과 노력은 더 많아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연구자는 응답자 부담과 연구 비용 그리고 얻고자 하는 그 정보량을 고려해 가지고요, 적합한 척도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페이지 마지막 예제인데요. 척도의 특징 예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하고자 하는 자료들이에요. 어떤 유형의 척도가 필요한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주가지수가 있고요. 두 번째 연간 순이익, 그리고 세 번째가 증권사 영업실적 순위가 있고요. 네 번째 시가총액 해가지고 쭉 16번째까지 있죠. 학점, 백두산 높이, 빅뱅의 3집 앨범 어떤 거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학점, 백두산 높이는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비율 척도, 빅뱅의 3집 앨범. 왜 빅뱅이냐? 우리가 그동안 빅뱅 이 책을 쓸 당시에는 BTS가 아니고요, 빅뱅이 인기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빅뱅으로 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 트와이스로 했겠죠. 트와이스의 3집 앨범 했겠으나, 네, 그렇습니다. 살펴보니까요, 네, 페이지가 넘어갔군요. 그 뒷장 제가 페이지 넘겼지만 답이 다 있고요. 이상 시간이 많아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